안녕하세요. 오늘도 지혜의 샘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하루아침에도 사람이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굳건한 마음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쉽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성질은 성인이 되면서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이고 발전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변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일까요? 인간관계 속에 바로 그 정답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귀인과 인연을 맺으면 지금껏 나의 성장을 방해했던 단점들을 깨부수고 장점을 발전시켜서 지금과 180도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인이란 넓게 멀리 보는 안목과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적어도 한두 번은 귀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중 몇 명은 귀인을 만나도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황금 같은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생각과 주장이 무조건 옳다고 우기거나 알량한 자존심을 세웁니다. 일생일대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잘 잡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귀인을 만나기 전에 미리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던 친구 사이라도 내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만 끼친다면 썩은 나뭇가지 자르듯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점차 쌓이면 결국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듯이 이런 사람들은 나의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4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경험이 풍부하고 지혜가 넘치셔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오늘은 그 유형과 더불어 그 사람을 피해야 하는 자세한 이유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되도록 끝까지 시청하시는 게 인생의 해가 되는 사람들을 피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쓸데없이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자존심은 자신을 높이는 마음으로 이것이 지나치게 높으면 남을 낮추는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 타인에게 자신이 존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과 마찬가지로 남의 가치와 견해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존심은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고 비교하며 경쟁하는 마음이고 자존감은 자기 평가에 의존하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보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과 어울려 지내야 인생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예상과 다른 현실을 마주하면 큰 괴리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게 되면서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살아가면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는 남들과 잦은 마찰과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마주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이 사람들이 꺾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갈등을 최소화하고 되도록 만남의 횟수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남의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절대로 굽히지 않고 타인이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일 때까지 강요하는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합니다. 특히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 인간관계에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이런 사람은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을 높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타인을 나와 동등한 관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보다 잘나지는 않았지만 잘난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좋은 일을 겪어도 그 일에 대해 칭찬이나 격려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개선의 여지가 없고 매번 자존심만 내세우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그런 사람은 부디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타인의 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남을 험담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이런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나도 그 분위기에 동조되어 그 사람의 장단을 맞추기 위해서 남을 욕하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대화가 끝난 뒤에는 기분이 괜히 찜찜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맴돌지 않나요? 그래서 험담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그 관계를 당장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남의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은 남이 잘되면 부러워하고 질투하지만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라면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험담하는 것이 습관화가 된 사람들은 공감력이 결여돼 있고 타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을 강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 말을 전달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은 자기 말에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대개 호기심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에 대한 거짓 정보를 만들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며 그 사람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자존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진짜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을 꺾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과감하게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 그 상황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오히려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험담을 쉽게 하는 사람은 쓸데없이 자존심만 높은 경우가 많아서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어도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거나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대방과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험담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이며 이는 타인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험담하는 이유는 자신의 불행과 불만을 타인에게 돌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타인과의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셋째,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 주구장창 하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대화할 때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소통할 수 없습니다. 소통이란 단순하게 말을 하고 듣는 걸 넘어서 상대방과 의견과 감정을 나누며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의 신념을 건드렸다고 생각하면 화를 내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게다가 이런 부류의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치부가 탄로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먼저 다른 사람의 치부를 들추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으면 대화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답답해지고 갈등이 잦아지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누릴 수 있는 이점들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같이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친구가 최근에 자기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었던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비록 내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친구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내가 겪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최근에 겪었던 고민과 힘든 일들을 친구에게 털어놓으려고 하는데 친구는 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의 새로운 취미와 최근에 봤던 영화 줄거리에 관해서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 되고 서로의 관계가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결국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결여로 볼 수 있고, 존중이 없는 인간관계는 관계가 얇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장에도 방해가 되며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사람과 억지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항상 스트레스와 갈등이 따라옵니다. 상대방은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데 나는 왜 굳이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대화할 때마다 나의 의견을 전달해도 듣지 않으니 내 마음속은 어느새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되면 나의 자존감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끊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사람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상처를 주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는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맺어야 하며 소통은 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소통의 기본적인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는 굳이 인간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자만한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옛 속담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불교에서는 자만이 곧 무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명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하면서 자기 생각이나 행위가 옳다고 고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깨달음에 도달하기 어렵고 고통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이러한 것들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자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에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며 모든 상황과 관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만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자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괜찮으나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보다 무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하려 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에 대해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느끼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된 걸 알아도 그것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자신에게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잘못되거나 틀린 게 아니라 나에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특히 다른 사람이 조언을 해주면 그것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며 그 조언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호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인생에서 성장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자만한 사람은 나의 단점을 먹잇감 삼아서 자신의 우월함을 계속 강조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노출되면 자신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자존감 낮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만한 사람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무시하거나 침범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이 허용하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사람이란 게 완벽하지 않고 실수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사람을 단번에 끊어내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사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그러나 앞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데 자신의 안 좋은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과연 인간관계를 위해 얼마나 노력할지 의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시거나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하신다면 오늘의 내용을 마음속 더 깊게 새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법륜 스님을 비롯해 여러 명인의 생각과 말씀을 제가 직접 재해석하고 개인적 경험과 생각을 덧붙여 제작하였습니다. 첫째, 쓸데없이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자존심은 자신을 높이는 마음으로 이것이 지나치게 높으면 남을 낮추는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 타인에게 자신이 존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과 마찬가지로 남의 가치와 견해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존심은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고 비교하며 경쟁하는 마음이고 자존감은 자기 평가에 의존하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보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과 어울려 지내야 인생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예상과 다른 현실을 마주하면 큰 괴리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게 되면서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살아가면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는 남들과 잦은 마찰과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마주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이 사람들이 꺾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갈등을 최소화하고 되도록 만남의 횟수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남의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절대로 굽히지 않고 타인이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일 때까지 강요하는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합니다. 특히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 인간관계에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이런 사람은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을 높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타인을 나와 동등한 관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보다 잘나지는 않았지만 잘난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좋은 일을 겪어도 그 일에 대해 칭찬이나 격려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개선의 여지가 없고 매번 자존심만 내세우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그런 사람은 부디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타인의 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남을 험담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이런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나도 그 분위기에 동조되어 그 사람의 장단을 맞추기 위해서 남을 욕하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대화가 끝난 뒤에는 기분이 괜히 찜찜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맴돌지 않나요? 그래서 험담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그 관계를 당장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남의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은 남이 잘 되면 부러워하고 질투하지만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라면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험담하는 것이 습관화가 된 사람들은 공감력이 결여돼 있고 타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을 강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 말을 전달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은 자기 말에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대개 호기심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에 대한 거짓 정보를 만들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며 그 사람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자존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진짜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을 꺾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과감하게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 그 상황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오히려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험담을 쉽게 하는 사람은 쓸데없이 자존심만 높은 경우가 많아서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어도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거나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대방과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험담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이며 이는 타인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험담하는 이유는 자신의 불행과 불만을 타인에게 돌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타인과의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셋째,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 주구장창 하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대화할 때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소통할 수 없습니다. 소통이란 단순하게 말을 하고 듣는 걸 넘어서 상대방과 의견과 감정을 나누며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의 신념을 건드렸다고 생각하면 화를 내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게다가 이런 부류의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치부가 탄로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먼저 다른 사람의 치부를 들추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으면 대화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답답해지고 갈등이 잦아지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누릴 수 있는 이점들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같이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친구가 최근에 자기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었던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비록 내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친구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내가 겪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최근에 겪었던 고민과 힘든 일들을 친구에게 털어놓으려고 하는데 친구는 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의 새로운 취미와 최근에 봤던 영화 줄거리에 관해서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 되고 서로의 관계가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결국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결여로 볼 수 있고 존중이 없는 인간관계는 관계가 얇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장에도 방해가 되며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사람과 억지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항상 스트레스와 갈등이 따라옵니다. 상대방은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데 나는 왜 굳이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대화할 때마다 나의 의견을 전달해도 듣지 않으니 내 마음속은 어느새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되면 나의 자존감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끊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사람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상처를 주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는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맺어야 하며 소통은 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소통의 기본적인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는 굳이 인간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자만한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옛 속담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불교에서는 자만이 곧 무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명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하면서 자기 생각이나 행위가 옳다고 고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깨달음에 도달하기 어렵고 고통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이러한 것들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자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에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며 모든 상황과 관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만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자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괜찮으나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보다 무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하려 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에 대해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느끼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된 걸 알아도 그것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자신에게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잘못되거나 틀린 게 아니라
나에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특히 다른 사람이 조언을 해주면 그것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며 그 조언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호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인생에서 성장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자만한 사람은 나의 단점을 먹잇감 삼아서 자신의 우월함을 계속 강조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노출되면 자신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자존감 낮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만한 사람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무시하거나 침범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이 허용하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사람이란 게 완벽하지 않고 실수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사람을 단번에 끊어내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사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그러나 앞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데, 자신의 안 좋은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과연 인간관계를 위해 얼마나 노력할지 의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시거나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하신다면 오늘의 내용을 마음속 더 깊게 새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